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융합사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죠.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재편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심적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융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국면에서는 이 융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융합을 시도하면서도 그 융합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큰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먼저 그래서 이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규정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와 B가 만나서 융합을 이루게 된다고 할 때 세 가지 가능성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 A와 B가 만나서 그냥 A로 통합되고 B가 거기 종속될 수가 있죠. 아니면 정반대로 B가 더 강화되면서 A가 B 안으로 종속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둘이 융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융합이라고 그러지 않고 동화라고 그러죠. 동화. 다른 쪽으로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A로 동화되면 B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죠. 또 B로 동화되면 A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려요. 이것은 진정한 융합의 목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융합이 진행된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체성이 상실돼 버리죠. 아노미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A와 B가 만나서 그냥 A and B, A와 B가 공존하는 겁니다. A와 B의 공존.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병합이라고 볼 수 있죠. 병합. 그런데 이런 경우도 진정한 융합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둘이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립하든지 갈등을 일으켜버리죠. 아니면 뒤섞여버려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아예 분간을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러한 융합의 방향은 또 우리 사회를 또 다른 무질서로 인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가능성은 뭘까요? A와 B가 만나서 A에게도 없는 또한 B에게도 없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A를 배제시키지도 않고 또 B를 배제시키지도 않죠. 하나의 창의적인, 창조적인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C는 A도 만족시키고 B도 만족시켜요. 이분법적인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융합을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적인 변화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제 융합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1과 2는 융합이 아니고 이 세 번째 가능성, A와 B의 정체성을 보존시키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융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융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시대의 중심적인 화두로 형성시킨 원리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자, 여기 포스트가 뭘까요? 예, 물론 명사로 하면 우체국이라는 말도 있고, 이 접두사가 됐을 때는 이중의, 이후의, 나중의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제 이후에 어떤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포스트를 엔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모더니즘은 현대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현대주의, 우리가 잘 아는 계몽주의죠. 지금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아직 포스트 모던 시대가 1945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각 분야의 지성들이 모여서 학파를 형성했죠. 이것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합니다.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지에, 하버머스, 그 가장 어린 그 학자가 지금 세계 3대 지성이라고 하는 위르겐 하버머스죠.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형성하고 그때 모여서 논의했던 학문적인 방향이 뭐냐.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무너져가고 있다. 왜 무너지느냐. 지금까지 시대를 발전시켜 온 줄로만 착각했던 그 계몽주의가 우리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파멸시키고 있다고 하는 자각을 통해서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철학을 형성했죠. 무엇을 비판하느냐?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모더니즘은 뭐냐면 기존의 질서 속에서 어떤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고 보편적인 것, 그리고 어떤 고유한 영역들을 정해놓고 경계를 설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대립과 갈등이 더 심해져요. 기존의 영역과 다른 영역.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하나가 형성되면서 나머지 것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이 조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역들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되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추구한 것이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어떤 절충주의입니다. 절충주의. 이 절충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로 설명하면 퓨전 또는 컨버전스,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다양한 융합들, 퓨전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마 여러분 우리 사회 현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술 분야에서 보면 이 크로스오버라는 것이 있죠. 지금 현재의 것, 동시대적인 것은 과거로 가고 과거의 것은 우리 시대로 넘어오는 뭐죠? 크로스오버입니다. 음식 문화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서양 음식과 동양 음식이라고 하는 경계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야, 이거 정말 한국 음식이야. 이건 정말 일본 음식이야. 그런 하나의 고유성, 모던적인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영역들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양식과 한식이 섞이고 한식과 중식이 섞여서 새로운 하나의 음식 문화를 형성하죠. 이게 바로 퓨전입니다. 퓨전 요리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 또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퓨전이 일어나요. 남자와 여자가 융합을 합니다. 어떻게 융합을 할까요? 남성적인 성향들이 점점 여성화되고 있고 여성적인 성향은 남성화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지배한 하나의 유니섹스라는 거죠. 남자 옷과 여자 옷의 구별이 없어요. 남성도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됐죠. 남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여성들은 터프함을 추구합니다. 고유한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유니섹스예요. 그러니까 융합이 남녀 사이의 성문화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학문 분야에서는 안 나타날까요? 학문 분야에서 보면 사회학과 생물학이 만나서 융합이 되니까 사회생물학.
심리학과 사회학이 만나니까 사회심리학. 그럼 이것이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IT와 BT가 만나요. 이게 인공지능이나 관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공학과 생명공학이 만나버려요. 이게 융합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융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융합일까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융합이 경험되고 있어요. 기쁨과 슬픔이 만나잖아요. 행복과 불행이 만나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공존하는 것 아니면 동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방향 제시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분야에서 시도할 수 없는 오직 인문학만이 이 시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기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이론적 기초를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발견합니다. 헤겔. 이 헤겔이 위대한 것은 결국은 근대 아니면 현대 정신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죠. 헤겔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나왔고요. 헤겔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나왔어요. 아니 더 넓게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진화론적 사고조차도 물론 생물학뿐이 아니라 생물만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도 진화합니다. 역사도 진화하고요. 시장도 진화해요. 그 진화론적인 사고조차도 헤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역사 철학을 확립시킨 사람인데 이 헤겔이 볼 때는 진정으로 역사가 융합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자연이 융합되기 위해서는 역사와 자연과 또 인간의 정신, 진정한 융합, 창의적인 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이분법적, 대립적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길이 모색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는 저항의식, 엔티의식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헤겔은 역사 자체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자연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아래도 마찬가지죠. 이게 만물의 질서입니다. 우주의 원리죠. 오직 절대 정신, 힘만이 유일한 완전성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유일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불완전성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그 긍정 속에도 부정이 숨겨져 있고 부정 안에도 또 긍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행복이 가다가 갑자기 끝나버려요. 그거 왜 그럴까요? 행복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복 안에 이미 불행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행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역시 불행도 끝이 나요. 그 불행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불행 속에 또 행복의 요소가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 속에도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도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완전한 불행도 없고 완전한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선 속에 악이 들어가 있고요. 악 속에 선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어떤 것 하나 속에는 또 다른 대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헤겔은 이 역사 안에 긍정 속에도 부정이 있고 부정 속에도 긍정이 있는데 그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어떠한 콤비네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플러스와 여기 숨겨져 있는 작은 플러스가 만나요. 그리고 여기 숨겨져 있는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만나서
마이너스끼리 융합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지 않아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또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부정적인 것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콜랩스 하는 거예요. 파멸하는 거예요. 쇠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안에서 부정적인 것이 다 만나면 자기가 알아서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해겔은 엘레바레라고 그래요. 엘레바레. 승화된다는 거죠. 승화예요. 해겔이 역사 철학에서 추구했던 그 역사가 발전하는 원리가 어디서 오느냐?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긍정과 긍정이 만나면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져서 제3의 길,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또 다른 승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융합의 본질입니다. 융합이 A와 B가 아닌 제3의 창의적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승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융합의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융합은 공존으로 끝나든지 동화로 끝나서 더 많은 아노미 현상을 초래해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융합은 융합 속에서 승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해겔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던가? 그 해겔의 이러한 역사 철학의 원리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작용했다면 모더니즘을 넘어서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진정한 승화의 길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겔의 역사 철학을 오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창시자인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이러한 해겔의 변증법을 이중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해석했어요. 이중적인 것과 이분법적은 달라요. 이중적인 것은 이게 이중적이죠. 이게 해겔이에요. 근데 칼 막스는 이것을 그냥 이걸 단일적 이분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이것이 융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반합이죠. 정반합. 이것이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요, 역사가 발전하려면 이분법적으로 이 둘이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그 갈등이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거죠. 과연 발전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되죠. 그럼 A와 B 사이에 발전이 있을까요? 발전이 없어요. 왜? 승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이러한 해겔의 역사 철학적인 꿈을 칼 막스가 오해해서 이것이 사회주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분법적인 대립구조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대립구조 속에서는 절대로 융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융합을 시도하는 분들에게 해겔의 말을 빌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겔이 시도했던, 그리고 칼 막스가 오해했던 진정으로 융합을 통한 승화의 길, 이중적인 개념 속에서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서 진정한 융합을 통한 승화의 길을 추구하는 그 방향을 여러분에게 제시드리면서 이 강의를 끝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